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다가가 소통하기 위한 한 주 동안의 코로나19 주요 소식을 전하는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8번째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540명입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로 전주 대비 1.04에 비해 1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는 30% 수준에 육박하여 여전히 추적 불가능한 전파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검사 양성률은 처음으로 4%대로 증가 추세입니다. WHO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률이 5%를 넘지 않아야 전염병의 통제 가능한 범주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통제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 347명, 사망자 2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즉시 가용 중환자실도 감소하고 있기에 중증 환자 예방과 병상, 수급난 방지를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 선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이외의 진료 기능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에서 5년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감염병 시대의 공공병원의 반쪽짜리 기능 유지로 인해 공공의료 체계 더욱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방역 대응 인력의 피로감과 번아웃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규직과 파견직, 비정규직 업무 역할 분담, 처우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살피며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의 정확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의 정교함, 정확성은 필수 요소인데요. 감염 경로 불명은 조사 과정에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역학조사 인력 부족으로 조사가 늦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30%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의료진 부족으로 대전 서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고 서울시에는 3월 90명에서 7월에 75명으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꼼꼼한 방역 추적 시스템 갖추어야 위드 코로나 체계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역학조사관의 개선 방안 필요합니다. 국내 돌파 감염자 1,132명 중 분석 결과 얀센 접종자 그리고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4차 유행 시기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인구 집단의 특성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파 감염자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또한 30대가 46%를 차지하면서 절반 가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50세 미만 성인의 예약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된 것이 다행입니다. 10부제 예약 지속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없이 예약과 접종, 사후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길 당부드립니다. 3차 부스터샷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2만 건의 3차 접종에도 불구하고 14건의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진화는 끝이 없고 이를 추격하는 백신의 고도 기술이 인류 전체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3차 추가 접종을 대비해서 5천만 회분의 mRNA 백신을 추가 구매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주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식약처의 3상 인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7개의 국내 백신 개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앞으로 예측 불허한 감염병 시대 우리 정부는 해외에 효과 있는 백신 구매와 더불어 국산 백신의 지원,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의 발편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백신 회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백신 선구매, 또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토대로 면역원성, 안전성, 국가지원 R&D 여부, 성공 가능성 등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국산 치료제 백신 회사들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비교 임상에 필요한 대조군 백신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백신을 판매하는 다국적 회사들이 비교 대상이 되길 꺼려하고 연구 목적 제공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중소업체 개발 회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비교 대상 백신을 구할 방법이 없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가 온 힘을 쏟아서 이상 임상까지 끌고 온 기술력 사장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최대한의 지원, 박차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 피로감에 점점 서민들의 삶이 한계에 다르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코로나 특성상 거리두기를 조였다 푸는 방식의 방역에서 이제는 사망률 중심의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단검사가 좀 더 신속하고 보편화되어야 되고 타미플루와 같은 경구 치료제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시스템 전환 가능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가볍게 걸리더라도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 예방적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변이에 대응력에 따라갈 수 있도록 고도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토착화되는 코로나 대응 방식 전환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빠르게 적용 가능한 시점에 도착했을 때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적 설득을 통해 모든 확진자 중심 대응이 아닌 고위험 확진자 중심으로 하는 방역, 치료 시스템 전문가들과 지금부터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8번째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